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평소엔 무심하던 사람이 내 앞에선 자주 웃고 시선을 오래 머문다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던지고 날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내 착각인가? 그냥 친절한 걸까? 이런 의문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카톡 메시지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되새겨보면서 말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심리학적으로 답해보려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누군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7가지 무의식적 반응을 소개해드릴게요. 단순한 썸 탐지기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신호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신호들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무의식적 반응들이라서 더욱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눈맞춤과 미소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93%는 말이 아닌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된다. 이 말은 1971년 그의 저서 조용한 메시지들에서 나온 유명한 이론이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눈빛과 표정은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자주 바라본다. 눈이 마주친 후 자연스럽게 웃는다. 당신이 말할 때 시선을 계속 두고 있다.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즉각성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메라비아는 이런 행동이 상대에게 친밀감과 관심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호감 표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람이 호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미소는 억지로 만든 사교적 미소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미소는 눈과 주름까지 함께 생기는 뒤쉐 미소라고 불리는데 이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 그 시작은 바로 눈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이 많아지고 반응이 커지는 것입니다.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왜 내 앞에선 유독 말을 많이 걸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찰스 버거의 불확실성 감소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대상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버거는 1975년 인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대화의 목적은 상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호감을 가진 사람 앞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도 묻고 반응이 평소보다 과하고 대화가 자꾸 길어집니다. 게다가 사회적 침투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털어놓게 됩니다. 이 이론은 1973년 알트만과 테일러가 제시한 건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 개방의 범위와 깊이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어제 있었던 일, 자기 감정, 작은 일상의 생각들을 자주 듣는다면 그건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신뢰와 친밀감의 구축 과정입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당신의 말에 더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의미가 있는 신호예요. 세 번째 신호는 가까이에 있으려는 행동입니다. 존 볼비, 애착이론의 창시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애착 행동은 가까이 머무르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1969년 그의 저서 애착과 상실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애착 욕구를 설명한 중요한 이론입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자꾸 옆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사람, 당신의 보폭에 걸음을 맞추는 사람, 이들은 말보다 먼저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중입니다. 이런 행동을 애착이론에서는 근접 추구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랑받고 싶은 대상 곁에 있으면 신체적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행동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히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회의실에서, 카페에서 왜인지 모르게 자꾸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애착의 초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행동과 말투의 미러링입니다.
타냐 샤트랑, 과, 존 바그의 1999년 실험, 카멜레온 효과를 아시나요? 이들은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며 이는 호감과 유대를 강화한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대화 상대의 행동을 따라했고, 이런 미러링이 일어난 경우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런 미러링을 보입니다. 당신이 컵을 들면 같이 들고, 당신이 웃으면 동시에 웃고, 말투나 말의 속도가 비슷해진다. 이건 의식적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같아지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뇌과학자 지아코모 리촐라티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거울 뉴런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뇌세포인데, 이것이 공감과 모방의 신경학적 기반이 됩니다. 특히 호감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이런 거울 뉴런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닮아가는 관계는 무의식의 미러링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신호는 기억력과 세심한 배려입니다. 엘리엇 아론슨 사회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에게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쓴다. 이 말은 그에 져서 인간 사회적 동물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의 선택적 주의와 기억 과정을 설명한 중요한 통찰입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예전에 말한 커피 취향을 기억해요. 몸이 안 좋다던 말을 며칠 후에 다시 물어봐요. 그날 중요한 날이죠? 라고 미리 챙겨줘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정서적 투자입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인지적, 감정적 가치로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쉽게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오래 남아있죠. 또한 로버트 치알디니의 호혜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고 또 잘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까지 기억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배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감정의 씨앗입니다. 6번째 신호는 목소리와 표정의 변화입니다. 폴 에크먼 미세표정 연구의 권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억누를 수 있지만 그 흔적은 얼굴과 목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에크먼은 40년 넘게 인간의 표정과 감정을 연구한 심리학자로 거짓말 탐지와 감정 분석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당신 앞에서 말이 더 부드러워진다. 말할 때 눈이 반짝이거나 얼굴이 환해진다. 목소리 높낮이가 평소와 다르다. 감정은 표현을 피할 수 있어도 흔적은 남습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여성은 조금 더 높이고 밝은 톤으로 조절한다는 경향도 관찰됩니다. 이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어필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이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표정 변화에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0.04초 정도의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진짜 감정의 표현인데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요. 이런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오히려 차갑게 굴거나 피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가장 모순적인 호감 신호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런 상태를 반동 형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1923년 자아와 이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진짜 감정을 그 반대로 가장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말은 퉁명스럽고 연락은 잘 안 오는데 시선은 자주 머문다. 이건 감정 표현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 이 자신의 진심을 감추기 위해 정반대 행동을 택하는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자존심, 거절에 대한 두려움, 친밀감에 대한 불안,
이런 감정들이 호감을 냉담으로 포장하게 만들죠. 특히 과거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동 형성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음으로는 다가가고 싶은데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먼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7가지 반응들은 모두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호감의 흔적들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선, 그 말투, 그 작은 행동들, 그건 착각이 아니라 감정의 무의식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신호 하나만 가지고 단정하지 말고 일관된 흐름과 태도의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심리는 복잡하지만 정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이런 신호들을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정이란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법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은 복잡한 감정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신호들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신호들을 조금 더 잘 읽어낼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관계는 추측보다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심리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